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윤석열이가 드디어 범행을 실토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관여가 2번 있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혐의자 축소 지시도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줍니다. 자, 대단한 진전이죠.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버티다가 윤석열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3번 통화한 것이 MBC와 JTBC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다 알려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나 봅니다. 이제 실토합니다. 본인이 2번 관여한 거 맞다. 하지만 위법은 아니야라고 희한한 해명을 하는데 이것이 왜 거짓인지 낱낱이 제가 반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관련 영상 먼저 보실게요. 대통령이 관여한 것은 2번이다. 그동안 최상병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 직후 군을 질책한 것이 첫 번째 관여라면 또 다른 관여가 한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것도 약간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참모들이 먼저 건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으라. 믿기 어렵습니다. 과연 그 수사를 어떤 참모가 문제 있다라고 했을까요? 이 하도 거짓말 잘하니까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저는 믿지 말했습니다.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자, 윤석열이 이 말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직접 했는지 해명을 만들어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이 말도 거짓말이죠.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권이 있어요. 있지만 관할권이 없어서 관할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도 범죄 혐의자를 특정해서 보내도록 돼 있어요. 양식에. 이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 군에서 사망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로 이첩하도록 돼 있어요. 범죄 혐의자를 특정해서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고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이 말도 완전히 거짓말이다라는 얘기죠. 군부대 사망 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자, 관여했지만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완전 거짓말입니다. 관여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입니다. 사법방해고요. 미국으로 치면 사법방해, 직권남용인 거죠. 자신이 누구를 빼라느라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야단도 칠 수 있고 재발 방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미숙한 업무 처리도 바로 잡아주는 건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다고. 완전히 이거 다 거짓부동인 거 아시죠? 업무 처리를 정정해줬다. 아는 게 없어요. 윤석열이. 똑똑한 것 같아도 진짜로 술만 처먹어서 그런지 진짜 무식합니다. 야단치고 재발 방지 요청할 수 있다. 특정 범죄 혐의자를 빼라느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나 하지만은. 그래서 그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자기 권한 내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거나 내용 수정도 요청할 수 있다며 국방부 장관이 위법을 저지른 게 없다면 지시자인 대통령에게도 위법이 없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위법이 없으면 지시자인 대통령도 위법이 없다. 뭐 그럴듯한 얘기지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국방부 장관 보고사안도 아니에요. 이건 보고사안도 아니고 해병대 수사단장이 바로 직권으로 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관여하는 게 직권남용이라는 얘기죠.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과 통화에서 최상병 사건이 논의됐을 거라는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통화 이후 8월 2일 날 세 차례 통화를 했잖아요. 이게 통화는 있었지만 그 얘기잖아요. 통화는 있었지만 억측이다. 최상병 관련 사건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도 저는 한 개도 믿지 않습니다. 그날 거의 1시간
거의 첫 통화가 4분, 12시 7분에 8월 2일 날이죠. 그 다음에 12시 43분에 13분 통화, 12시 57분에 52초 3번의 통화를 합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3번 통화를 합니다. 이때가 최상병 사건이 경북 경찰청에 이첩을 하던 때에서 이첩이 11시까지 마쳤습니다. 이첩을 바로 하자마자 처음에는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죠. 윤석열이가 7월 31일 날 지시를 합니다.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요. 지시를 하는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강제로 법대로 규정대로 불법 명령을 듣지 않고 이첩을 해버리는 거죠. 열받은 거죠, 윤석열이가. 그래서 윤석열이가 전화를 했든지 건의가 전화를 했든지 간에 윤석열 개인 폰을 통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7시인가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죄로 입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구속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처음에는 집단항명수괴죄. 그게 이제 여의치가 않으니까 해병대 반발이 너무 크니까 항명수괴죄로 바꿔서 기소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걸리면 사형이에요. 이런 범죄 너무 중범죄잖아요. 법대로 제대로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죠. 진짜로 이건 국가의 사법 시스템, 군법 시스템을 완전히 형해화시킨, 무력화시킨 대통령실의 폭거죠. 윤석열의 폭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의심은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3번 통화한 것은 최상병에 관한 처리를 왜 역정을 낸 거죠. 화를 내고 왜 내 말도 안 듣느냐 이렇게 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지만. 뭔 통화를 그렇게 했겠어요. 몇 분을 통화한 거예요. 다 해서 17분, 18분 동안 통화했는데. 통화 이후 박정훈 전 대령은 직무 배제됐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은 회수됐지만 그날 통화에서 최상병 이야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뢰가 없는지 대통령실이 빤빤한 거짓말로 추정되는 그런 얘기죠.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려줄 수는 없다고 진짜 했습니다. 이거 끌어내야 돼.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고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것은 대통령이 아닌 참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7월 31일 날 통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이종섭한테 일반 전화가 한 통화 갔잖아요. 그것은 이제 지들 해명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참모가 한 거다라고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그 참모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고 장관에게 야단도 쳤다는 건데요. 통화 내역 공개로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설명도 달라지고 축소 있습니다. 지시 확인됐다. 또 이 사건 관련해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의 자, 혐의자 축소 지시는 했는데 그 위법이 아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자 검사가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하던 군 경찰이 헌병이 수사하든지 간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지 말대로 할 수 있냐고요.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담당 수사 간에 자기 권한이잖아요. 그걸 불법적으로 침해한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게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죠. 이건 임금이 통치하는 왕정국가지. 말은 다름 말이 안 아닌 되는 거죠. 대통령실에 의해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어서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VIP 경로설의 핵심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느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묻자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경로설 자 잠시만요. 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거의 근 2년 만에 하도 비난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기자간담회를 했잖아요. 2년 만에 거의.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경로설이 있다. 대통령이 관여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왜 시신 수습하는데 무리하게 해서 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역정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진짜 제 생각이에요. 진짜 양아치예요. 이거 양아치처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이에요. 완전히 양아치도 이런 거짓말 안 할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요. 왜 이런 일로 병이 하나 죽었어요. 사병이 병사 하나 죽었다고, 쫄기 하나 죽었다고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시키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빼라고 한 거잖아요. 임성근이. 그리고 나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안 빼니까 역정을 내면서 8월 2일 날 전화해서 국방부장을 호되게 혼낸 거 아닐까요? 그게 맞죠? 왜 너 장관 맞냐? 왜 해병대 너 군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거 맞아? 해병대 그 수사단장 하나 네 맘대로 왜 말을 안 들어? 이거죠. 빼라면 빼지. 네가 뭔데 이놈아 하면서 막 혼내기죠. 국방부 장관 제대로 해. 이런 투의 말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 목 잘리고 싶냐? 뭐 쌍욕을 해댔겠죠. 별의별 욕을 다 한다 하니까. 윤석열이 했는지 건의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윤석열 개인 폰으로 3번의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이 해명도 다 보면 다 거짓말 같지 않아요? 믿깁니까? 나는 안 믿겨요. 얘네들 말하는 게. 그거죠. 이거 말도 진짜 뻔뻔한 거죠. 이 거짓말인 게 뭐냐면 이 통화 한 번 했다라고 지금 이 답변만 한 거야. 윤석열이가. 기자가 물어보니까 경로하면서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죠. 그런 취지로. 이 답변하고 끝인 거야.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지금 현재 해명은 뭡니까? 2번에 걸쳐서 개입을 했다. 첫 번째는 이 개입을 했고, 두 번째 개입은 왜 많이 늘어났냐? 8명을 박정훈 대령은 경찰에 이첩하자 혐의자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넣냐? 2명만 하지. 이걸 수정해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수사에 개입해서 그걸 공식 지금 답변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 해명 때도 근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감추는 것도 거짓말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감추는 것. 지금의 대통령실 해명과 윤석열의 이때 해명이 완전히 다른 거죠. 거짓말입니다. 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혐의 있음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다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이거죠. 혐의 있음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다. 8명이나 8명 잡았으니까. 잡아서 이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8명 다 넣지 말고 2명만 넣어라 윤 이거야. 대통령의 혐의자 축소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2일 경찰에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3차례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해명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그게 스모킹 건이 자, 이거죠. 요 3번의 통화가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이 3번의 통화가 결정적이죠. 자,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이렇게 이제 3차례 윤석열 개인 폰으로 이제 통화가 된 겁니다. 당장 윤석열 폰을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데, 공수처에서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 대통령실 내선 전화로 이틀 전에 7월 31일 날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해명은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다라고 그럽니다. 또 해서요. 이건 개인 폰인데 8월 8일 날 7시 55분 아침이네요. 윤 대통령 개인 폰으로 이 장관에게 전화가 갑니다.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겠죠. 대통령실에서 인정하는 게 이제 장관이 대통령에게 야단 맞았다는 사실도 인정을 한 거예요. 야단 맞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했습니다. 참 창피하네.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 이 전 장관의 해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종섭이 이거 진짜 기회주의자 같아요.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이지. 대통령실과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했는데 다 뽀록난 거죠.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그 집 부동이들.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자, 대통령실 관여 이것은 전혀 아니고요. 관여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인정했잖아. 2번 했다고. 근데 그거 아니라고 거짓말 하는 거야, 지금. 국회에 와서. 자, 안보실 누구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없기는 뭐예요? 안보실 차장 임종득이하고도 통화한 사실이 다 지금 밝혀졌죠. 밝혀졌어요. 임종득이하고 통화도 하고 다 지금 다 그 집부동이에요. 이야기한 적은 없고. 이 전 장관 측의 브리핑 취소 직전 그 대통령실 관계자하고 그 아까 이 3번의 이거 3번의 통화 이후에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하고 특히 경호처장 하고도 수십 번 통화를 했답니다. 외에도 안보실 관계자도 있고 수십 통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지금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짜고 하는 겁니다. 걸려온 02800 대통령실 전화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오늘 그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아까 080 이 얘기잖아요. 080 전화가 왔었어요. 오자마자 브리핑이 취소됐습니다. 브리핑은 뭐냐면은 이 해병대 브리핑이 뭐냐면은 그 박정훈 대령이 브리핑을 하려고 됐어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경찰청이 이첩을 하려고 됐어요. 8명을 입건해서 송치한다. 이걸 취소를 합니다. 이 전화를 받자마자. 그 얘기예요. 수사가 이어지면서 관련자들 오늘 그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이거죠? 잡아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 없다. 그 전화를 받고 브리핑이 취소된 거죠. 이 얘기는 있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관련자들의 거짓말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던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사령 거짓말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대통령실에 근무했었죠. 그 당시에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 안 했다라고 했는데 당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거짓부동이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하고 2차례 통화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도 빤빤하게 거짓말하는 이 인간들 보세요. 아휴, 나 치가 떨려. 치가 이종섭이나 임기훈이나 다 보면 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지원했다고 주장했던 VIP 경로 김기환이는 뭐라 해서 해병대 사령관은 VIP 경로선 지원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죠. 대통령 경로를 직접 언급한 녹음 파일이 연이어 복원되고 관련 있습니다. 녹취들이 막 등장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이 범죄자 이전 집단이라니까요. 장관과 3차례 통화해서 최상병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도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3번의 통화를 한 사실 이게 다 거짓말이죠. 최상병 사건을 언급 안 했다는데 믿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특검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특검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3번의 통화를 합니다. 12시 7분, 12시 43분, 57분. 이게 아무 관련이 없냐고. 이날 급박하게 그 관련 사건을 찾으러 가요. 이첩해놓고도 8명, 박정훈 대령이 8명을 피의자로 특정해서 보내버립니다. 경북청에 보내니까 그것을 회수하러 가요. 국방부 검찰단이. 윤석열이가 경로를 해서 전화를 받고 나서. 그런데 이게 3번 통화한 게 이 사건과 관련 없다라는 해명을 믿기냐고.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어떻게 대통령실이 거짓말 하냐고. 아이고 내가 참. 장관과 3차례 통화해서 최상병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최상병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대통령실이 해명합니다. 기가 막혀. 나중에 이게 뽀록 나면 뭐라고 얘기할 건지 알아요? 대통령실이 다 말한 것은 윤석열이 말한 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말한 거. 나중에는 윤석열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해해서 발표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 비서관들의 행위는 윤석열의 행위죠. 대통령실 주장도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든 대통령의 눈과 귀 입이잖아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단합이었습니다.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운다. 국민의힘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연찬회 하고 있어요. 연찬회. 핵심은 단합이었습니다.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운다.
자, 1년에 한 번씩 연찬회 하거든요. 국민의힘. 연찬회입니다. 국회의원들 워크샵입니다. 워크샵. 천안에서 있었는데 108명이 단결해서 겨대나게 맞서 싸운다. 윤석열 호위무사를 지금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국민의힘의 진짜. 팀워크를 다진 1박 2일 워크숍에선 자, 윤석열도 오고 김건희도 왔답니다. 이날. 이거 뭡니까? 어퍼컷 세러머니죠. 윤석열이 룸사롱에서 할 때 주로 이런 포즈를 취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술집에서 일했던 대구죠. 대구지검의 대구 고검인가요? 잠시 좌천대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윤석열 검사가. 그때 룸사롱을 자주 갔었는데 그때 어퍼컷 세러머니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명한 그 팝송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불렀던 그 팝송을 열심히 불렀다고 합니다. 옆에 술집 종업원들 끼고 어퍼컷 세러머니 하면서 점수 잘 나오면 막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지저분한 증언도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있어요. 그 증언도. 술집 여종업원의 주장입니다만은 잠자리 했던 그런 경험담도 썰에 풀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전번에 예전에 리뷰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걸 지금 연천에서 또 짓거리 하는 거야. 또 술 처먹고 여기서 또 술 한잔 했다고 합니다. 어퍼컷 포즈를 연출한 윤석열 대통령부터 당 지도부까지 내내 기가 막혀요. 단일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급해요. 지금 특검법이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종합특검법 올라갔지. 윤석열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다시 올라갔지. 한동훈 특검법도 올라갔지. 지금 많아요. 지금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진 거죠. 8석만 넘어가면 지금 저는 죽게 생겼어요. 대통령이 내놔야 돼. 그러니까 연찬에 참석해서 한다는 얘기. 지금 108명 붙잡고 지금 막 그냥 사정사정 하는 거죠. 지금 죽게 생겼어요.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이게 미친놈이죠. 미친 X.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완전히.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당은 분리가 돼야 돼요. 국힘 얘네들이 난 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내가 봐서는. 대통령한테 충성하겠다. 순순히 못하겠다.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도 발표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어떤 거수기 역할이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불법을 막는데 같이 동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 집단들이 얘네들은 다 윤석열의 불법을 막는데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비열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모여가지고 진짜 열받아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어퍼컷 세러머니 하면서 이 짓거리 하는 거죠. 보세요. 술 처먹으면서. 원래 국힘당의 연찬회는 진짜 각오를 다지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여태까지 술이 있었던 적이 없대 한 번도. 그래서 작년도 연찬 전년도인가요? 작년도 전년도 연찬회에도 권성동이가 몰래 숨어서 먹었잖아요. 이 연찬회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언론에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또 윤석열이가 자기가 욕 먹겠다 하면서 오늘은 술 한잔 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그런 거 합니다. 그런 거 하는 거죠. 같이 일심동체. 범죄 혐의자 일심동체.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자, 진짜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야. 그런 짓거리 합니다. 지금. 자, 이성윤 지검장, 이성윤 지금 현재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이죠. 전에 서울지검장.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시죠. 부정하는 특수 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법이에요. 이번에는. 21대보다 수사 대상은 더 넓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물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7대 의혹과 기가 막히다. 관련 공무원의 불법 행위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자, 볼게요. 7대 의혹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여사는 무언 여사, 개뿔. 김건희 종합특검법. 자, 주가 조작 걸려있고,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3개 걸렸습니다. 7개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는 제가 봐서는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있나요? 그 잔고 위조도 김건희가 저는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범이 벌써 실토했잖아요. 김건희가 같이 연관돼 있다. 범죄 피고인들 중에 범죄 주범들 같이 쿠바나 컨텐츠 감사도 연루돼 있고 상호저축은행 직원도 뭐 친구고 막 골치 아프게 다 연관돼 있습니다.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혹들이 있어요. 이것들 다 이거 너무 많아요. 이게 여사입니까? 범죄자입니까? 관련 공무원까지 잡겠다고 합니다. 확실히 처리해야죠. 연이틀 특검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의 최종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의 개입 사건이 대통령 직접 개입 사건으로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해병대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특검이에요. 자, 윤석열 지지율 망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21% 역대급 최저입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탄핵 가야 되죠. 다음 주에 10%대 진입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10% 선을 간신히 넘긴 수치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보면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0%인데요. 역시 70%. 일주일 전보다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역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서울 17%, 인천, 경기 어떻게 18%, 서울이 더 낫냐? 부산, 울산, 경남. 서울은 그나마 좀 해볼만 했었던 지역이잖아요. 인천, 경기보다는. 자, 서울 쪽에 지금 민주당에서 부동산 종합 특별세, 부동산 관련 세제를 약간 손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29%입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도 29%. 특히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35%.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여기 다 뽑아주냐고. 나 환장해요. 참 미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5%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대를 보면요. 18세에서 29세 14%, 30대 10%입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많은 60대에서 30%, 70. 야, 실화냐 이거 14% 뭡니까? 전 연령대 50% 미만 49%로 뭐야? 과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미쳤어. 작년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줄고 최저입니다. 30% 초중반에 머무르다가 여당 참패로 끝난 지난 4월 10일 총선 직후 23%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24%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21%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최저치. 자, 범죄 혐의자 축소를 한 것이 지금 드러났죠. 드러났고 지금 연찬의 모습이고 여기는 연찬인데 지금 술 처먹으면서 윤석열이가 본인이 욕 좀 먹겠다 하면서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본인이 잘하는 게 술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어퍼컷 세러머니도 하고. 자, 이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국힘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다. 지금 어퍼컷 세러머니하고 술 먹을 때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길거리로 나가서 지금 해병 특검법 통과시키라고 난리잖아요. 윤석열 특검법인데 후한무치한 인간이죠. 국힘과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이 대통령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참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 다 잊어먹자고. 지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 다 잊어먹자. 다 용서하자는 얘기죠. 지나간 과거는 건희도 내 마누라도 용서해주고 나도 용서해주고 다 잊고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 몸으로 한 몸이랍니다. 한 몸. 대통령실과 용산과 국힘이 한 몸이래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씁니까? 말 같지도 않은. 당정은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당무에 그렇게 개입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말이 안 되는 거지. 뼈 빠지게 되겠습니다. 완전히 웃깁니다. 오늘
오늘 범죄 혐의를 완전히 인정한 겁니다. 범죄 혐의를 다 인정한 거예요. 자, 윤석열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이겁니다. 공공기관장 51곳을 비워놨답니다. 후임을 공백해놓고 낙천 낙선자 위에서 비워뒀나.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한겨레신문에서 공석으로 51곳을 계속 임명을 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각부의 어떤 지시가 내려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공공기관장 임명하지 마. 낙선 인사들 내가 철벽 방어해야 돼. 김건희 보호하고 나 보호해야 돼. 걔네들 위해서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 다 갖다 하나씩 넣어줄 거고 국힘 이쪽에도 하나씩 챙겨줄 거니까 하지 마. 달래는 거죠. 달랠 수가 있죠. 국회의원들 반대 성향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친한 사람들 그 사람의 인맥을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그런 것을 대가로 물물 교환하는 거죠. 교환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혹하겠죠. 연봉이 2억 3억이라고 한다면은 혹하지 않을까요? 3년만 해봐. 그러면 3억씩 하면 9억 받는 거야. 6억. 거기다 기관장이니까 운전기사 받죠. 비서 받죠. 어떤 숙식도 제공받을 수 있죠. 관사도 있고. 하니까 엄청난 유혹인 거예요. 엄청난 유혹.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많은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철벽으로 틀어막을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 지금 192석이잖아요. 192석. 8석을 충분히 막아서 이탈표가 안 생기게 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한 거예요. 자백한 겁니다. 자백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수처나 특검은 빨리 통과돼야 될 것이고 압수수색 해야 됩니다. 윤석열 폰을 압수수색 못할 거면 빨리 특검을 발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거부할 거예요. 거부하고 철벽으로 아까 공공기관장 아까 50몇 곳 비워놨다고 하잖아요. 감사 자리도 있어요. 그거 말고도 감사도 거의 월급 거의 기관장이 못지않게 많아요. 상임 감사는 또 감사는 또 편합니다. 공공기관장보다 훨씬 더 편한 자리가 감사 자리예요. 꿀보직이죠. 그런 게 잔뜩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철벽 방어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윤석열은 여러 당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특검인을 통과시켜야 되는 거죠. 특검 거부하면 또 내야 돼. 10번이든 이름을 바꾸든 혐의를 추가하든 내용을 좀 바꿔서 계속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을 계속 끌어내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표현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